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금방 포기를 하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장의 발판이라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러한 결과들을 나타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심리학 연구를 해온 캐롤 드웩은 어느 날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 마음가짐인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발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재능이 고정적이어서 노력해도 향상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과 재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고 믿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빛이 나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선수, 예술인 등 우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들을 보면서 천재라고 열광합니다. 신이 내린 그 재능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한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재능의 영향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능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가며 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리고 이런 고정 마인드셋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캐롤 드웩에 따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에 따라서 같은 능력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브라이언과 엘리라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지능과 재능이 타고난 자질로서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는 경험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지능과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과 엘리는 퍼즐을 풀고 있습니다. 어려운 퍼즐로 갈수록 브라이언은 도전을 피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퍼즐을 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능력해 보일 것 같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는 어려운 퍼즐로 갈수록 힘들지만 그녀는 도전을 포용합니다. 자신이 퍼즐을 풀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배우고 이후 노력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평가에 대한 생각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은 브라이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난 70점짜리 인생이야. 하지만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70점을 맞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이 점수가 내 가치를 영원히 결정짓지는 않아 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시험 성적이 형편없이 나온 브라이언과 엘리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어떤 시험지를 살펴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엘리는 자신의 결점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보다 더 잘한 학생의 시험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브라이언은 자기보다 더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시험지를 볼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믿음만으로 삶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태도 하나 달라진다고 해서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도전을 사랑하고 더 위대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역경에 맞서 싸우며 노력을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리고 비판으로부터 배우며 타인의 성공에 대해 교훈과 영감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자신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며 자신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멋진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자신을요. 그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분명 성장 마인드셋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방법 중에서 저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뇌의 성장 잠재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해야겠죠. 만약 뇌도 근육과 같다면 어떨까요? 신경심리학자들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뇌 또한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노력에 따라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고정 마인드셋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기존에는 힘들어했으나 지금은 잘 하고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예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분명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과거에도 성공했던 여러분이시라면 분명 그 일도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실패했던 때를 생각하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접근한다면 어땠을지 직접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네요. 제 꿈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술성이나 창의성은 타고나야 한다고 믿었고 노력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 글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글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작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제가 타고난 작가가 아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에게 저를 드러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그때 제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면 글쓰기 수업을 등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능력을 키우고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제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들었을 거예요. 라고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과정을 통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나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나로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내가 했을 일을 작성하고 더 나아가 직접 실행한다면 분명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성장 마인드셋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글로 작성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보세요. 지금까지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마인드셋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항상 배움에 집중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이전과 사뭇 다른 삶, 더 풍성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변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저 물가에 데려갈 뿐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마셨던 그 물은 정말 끝내주게 맛있고 시원했을 거라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지금까지 라이언의 심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